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김진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건강도시 실무자 교육 중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도구 건강영양평가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며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건강영양평가의 정의와 사례를 살펴보면서 건강도시에서 건강영양평가가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영양평가를 시행할 때 구체적인 세부 절차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영양평가의 다양한 유형과 제도화 형태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건강영양평가를 정책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영양평가 정의 및 추진 사례입니다. 건강영양평가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 고텐버그 합의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건강영양평가란 인구 집단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건강영양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 방법, 과정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건강영양평가의 핵심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잠재적인 건강영향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때 그 건강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건강영양평가입니다. 하나의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있고 이를 통틀어서 건강영양평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도시에서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건강영양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건강한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면 어떤 건강영향이 예상되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에 대해 수정, 보완, 강화 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정책이나 사업이 건강 혜택을 극대화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권고를 제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영양평가는 일반적인 정책 과정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수립된 다음 이행에 이르기에 앞서서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내 건강도시 추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몇몇 사례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양한 부문의 정책과 사업을 대상으로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문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 등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조성, 주거환경 개선, 지역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검토하여 그 제언 사항을 수정 계획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도시계획 및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 사업이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사업, 자전거 활성화 정책, 생활터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해온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영양평가는 정책과 사업의 시행에 앞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해 봄으로써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음의 6가지 절차로 구성됩니다. 그림의 중간에 있는 부분에서와 같이 위에서부터 스크리닝, 스코핑,
확인, 분석, 권고 및 보고,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로 구성됩니다. 가장 먼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들 모두에 대해서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할지 판단하는 스크리닝 절차를 밟습니다.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건강영양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이 선정되면 그 다음 스코핑 단계에서 건강영양평가를 실시할 규모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즉, 어떤 건강영양평을 검토할 것인지 또는 특정 인구 집단에 집중해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일종의 연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를 수집하여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건강 영향의 방향성, 크기, 기간 등에 관한 종합 분석을 실시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정책과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하고 이 모든 사항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영양평가의 추진 절차, 정책 반영 여부, 건강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로 건강영양평가의 추진 절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영양평가의 첫 번째 절차는 스크리닝, 즉 자격심사하기입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 모두에 대해서 건강영양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정책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4가지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건강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재적인 건강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보고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정책 개입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잠재적인 건강 영향이 크더라도 이미 계획 수립이 종료되었거나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더 이상 정책 반영이 어려운 단계에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하더라도 정책 개입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지역사회의 관심입니다. 정책 개입 가능성이 크더라도 잠재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영양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근거자료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영양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이와 같은 기준들을 중심으로 점수화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스크리닝 도구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나 상황에 적합하게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이 선정되고 나면 스코핑을 실시합니다. 스코핑은 범위를 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스코핑 단계에서는 대상 정책과 사업의 건강 영향을 검토하는 시행 규모와 방법, 그리고 추진 절차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일종의 연구 계획이나 건강영양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하는 배경이나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 영향을 조사할 내용과 범위, 그리고 자료 수집이나 연구 방법, 일정과 예산 등의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어떤 건강 결과가 예상되는지 검토해보고 모두 살펴볼 것인지, 이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분만 검토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건강영양평가의 운영사항의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건강영양평가의 조사 내용이나 범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를 준비합니다.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초대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면 이들을 접촉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스코핑 역시 점검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참고하여 건강영양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스코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 수집을 통해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스코핑 단계에서 확인한 검토 대상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지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따라 건강 영향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문헌 자료를 통해 건강 영향을 검토해 볼 수 있고, 대상 지역이나 인구에 대한 실제 현황 자료나 통계 자료를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경험을 청취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건강 영향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영양평가 시행 규모가 큰 경우 직접 1차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건강영양평가 규모와 범위에 알맞게 자료를 수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최종적인 건강 영향을 분석합니다. 각 건강 영향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검토한 건강 결과나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하여 자료 수집한 근거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건강 영향을 결정합니다. 주로 위원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스코핑 단계에서 선정한 각각의 건강 결과에 대하여 건강 영향의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그 건강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확실한지 종합 결론을 내립니다. 화면에 제시한 것과 같은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이 도구에서는 건강 영향의 방향, 발생 가능성, 크기, 발생 기간에 따라 건강 영향의 특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권고 및 보고입니다. 건강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대상 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대안과 권고사항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주체와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권고안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장애 요인을 사전에 검토한다면 실행으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영양평가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입니다. 즉, 건강영양평가 절차가 잘 추진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평가를 포함하여 실제 건강영양평가의 권고안이 대상 정책에 반영되어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영향평가, 그리고 대상 정책과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건강 결과를 추적하는 결과평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까지 수행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건강영양평가는 대상을 선정하는 스크리닝, 검토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 건강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 건강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권고안 작성,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으로 추진됩니다. 지자체에서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하는 목적이나 대상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절차와 도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다만 각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과 논리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건강영양평가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영양평가의 등장 배경과
방식과 기원에 따라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서는 환경보건의 관점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서 특별히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을 살펴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주로 개발사업과 그 개발사업에 대해 추진되며 물리적 건강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측적, 역학적 분석을 추진합니다. 반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검토하는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 형태가 있으며 더 나아가 건강 형평성의 관점에서 정책 변혁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형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처럼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영향평가 추진 목적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으로는 먼저 법적 의무 시행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정책과 사업에 대해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강영향평가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형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에서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는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이나 건강도시에서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인데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건강영향을 옹호하거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정책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영향평가의 시행 규모와 분석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건강영향평가는 간단하게는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한 데스크탑 평가가 있고 기존에 발표된 자료를 분석하는 간이평가, 그리고 1차 자료를 수집하는 중간 및 포괄 평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규모가 크고 심층적으로 건강 영향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포괄 건강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력,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 담당자 1, 2인에 의해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형태로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스크탑 평가의 경우 시간과 자원이 절약될 수 있어 잠재적 건강영향의 크기나 심각성이 적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간 형태로 간이 혹은 중간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기존에 발표된 자료뿐만 아니라 1차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적, 질적 연구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워크숍 등의 형태로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 6,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강영향평가가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려면 제도화하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단계를 살펴보면 건강영향평가 제도가 단독으로 추진되는 경우, 다른 영향평가 제도에 통합하여 추진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독 건강영향평가의 경우 의무 실시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는 법안, 정책, 계획 및 제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 모든 정책의 결정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확정 전 단계에서
정책 개입 가능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영양평가가 건강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도구로서의 필요성, 추진 절차,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영양평가의 특성을 요약해보면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분석하는 전향적이며 예측적인 도구입니다.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할 때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간결함과 엄밀함을 조화해 나가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건강영양평가를 추진하는 형태, 방법론, 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강결정 요인을 검토하고 다양한 인과 경로를 검토합니다. 건강영양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질적, 양적, 혼합 방법론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잘 고려하여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건강영양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